야,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조합으로 이걸 주는지 참.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한창 다이어트를 하실 때 아니면은 유지 중일 때 탄수화물을 뭘 먹어야 될지 좀 고민되시죠? 자, 이게 뭐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재료들로만 따지면 되게 쉬워요.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할 때 뭐 단호박 있는 그대로 그것만 씹어 먹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것들로 조리를 한 요리를 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뭐냐면 이 실제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리를 먹으면 좋을지, 재료가 아닌 어떤 요리를 먹으면 그게 가장 살이 그나마 좀 덜 찌는지 월드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고의 탄수화물 요리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좀 살이 그나마 덜 찌는 거. 자, 16강 바로 들어갑니다. 자, 처음부터 강력한 후보들이 나왔네요. 자, 김치볶음밥은요, 주재료가 김치가 들어가죠. 자, 근데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아요. 자, 유산균 중에서 특히 살을 빼주는데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날씬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걔네들은요, 이걸 데워서 사균, 그러니까 죽는 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효력을 좀 발휘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계란을 올리면 단백질도 좀 많이 보충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물냉면 보면은, 자, 물냉면의 면이 탄수화물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여기는 계란이 없는데 원래부터 삶은 계란 넣어주죠. 삶은 계란 그런 거 같이 먹어서 단백질 꼭 섭취하시고, 지금 고기 이거 지방이 좀 적은 고기죠? 나머지 뭐 채소 좀 있는데, 자, 채소에다가 지방 적은 단백질 좀 같이 먹으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는 뭐가 좋을까? 저는요, 일단은 이 유산균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굽더라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서 살 빼는 좀 도움이 되고, 또 이게 밥이 포만감이 좀 더 있어요. 아무래도 면보다는 저는 밥을 좀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김치볶음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빔국수 대 핫도그. 요거는 조금 자, 일단 비빔국수, 이게 면이 좀 걸리실 수가 있을 때, 소면이잖아요. 자, 면이 좀 걸리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채소가 많이 들어갔죠. 걷다가 단백질, 또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균형이 꽤 맞는 식사예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이게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잖아요. 고추장이 당질이 좀 많아요. 고추장에서 한 50%가 당질, 즉 설탕일 수 있어서 그거만 좀 주의해서 양념 좀 덜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비빔국수에 고추장 대신 뭐 스리라차라든지 다른 거 좀 살이 덜 찌는 소스 쓰면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데 핫도그. 핫도그는 일단 핫도그는 이게 소시지가 가공된 거잖아요. 소세지는요, 햄보다 밀가루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고기 함량이 좀 더 적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가공육 중에서도 소세지는 좀 더 불리하다. 그래서 그냥 고기보다는 분명히 안 좋을 거고요. 또 이게 좀 튀겼잖아요. 튀김가루 뭐 기름 튀긴 거에다가 겉에는 또 이 소스가 케찹에 머스타드인데, 머스타드는 그나마 하인즈 머스타드 칼로리 0인 거 쓰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케찹은 어떻게 좀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볼 것도 없이 그냥 비빔국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핫도그는 탄수화물 요리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자, 그 다음 야끼우동과 샌드위치인데요. 자, 야끼우동이 뭐냐면은 저렇게 면, 채소, 그리고 기타 재료, 해산물 같은 그런 거를 기름으로 볶아서 만드는 일본 요리입니다. 한마디로 우동인데 볶음 우동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기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볶음 과정에서 기름을 너무 많이 쓰면 칼로리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적게 쓰고, 면보다는 채소를 좀 많이 넣고, 그리고 이게 새우 같은 거, 지방 적은 단백질 재료 많은 거 넣어주면 그러면은 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이 샌드위치는요, 재료 선택,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가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일단 빵은 통곡물 빵을 쓰면 좀 이왕이면 나을 거고, 안에 들어가는 이 속재료는 일단 신선한 채소 위주. 지금 이것도 보면 채소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달걀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채소만 넣으면 좀 심심하니까 고기 같은 단백질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달걀 아니면 뭐 새우 아니면 뭐 닭고기, 그런 저지방 단백질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마지막 한 가지 보실 게, 지금 여기도 마요네즈 같은 소스가 좀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재료만 넣으면 좀 맛이 없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마요네즈 같은 거는 고칼로리 고지방일 거고, 그 외에 뭐 달달한 맛을 넣겠다고 뭐 달달한 딸기잼 이런 거 들어가면은 설탕이 너무 많거든요. 또 그런 거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야끼우동 자체가 볶을 때 기름이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료를 아무리 좋게 해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샌드위치가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속재료만 잘 채운다면. 샌드위치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 토마토 파스타, 오른쪽 육회 비빔밥인데요. 자, 토마토 파스타는요, 이게 그나마 파스타 중에 토마토 베이스라서 좀 비교적 건강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파스타 면 있죠? 면 중에서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특히 통곡물로 만든 파스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혈당 지수도 좀 낮은 편이고 소화도 좀 늦기 때문에 이 혈당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육회 비빔밥. 제가 육회 비빔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자, 육회 비빔밥은 일단은 단백질을 소고기하고 계란이 그냥 다 채워줘요. 더 이상 단백질 넣을 필요가 없어. 거기에 또 야채가, 주위에 채소가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 영양 균형은 괜찮습니다. 그 애초에 육회 비빔밥 먹으면 이 사람들이 밥은 많이 안 넣어요. 왜냐면 육회 맛을 좀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도 적고 이게 사실은 영양소 균형을 봤을 땐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있다면 그 소고기가 지방량이 좀 너무 많은 거를 쓰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다. 또 하나, 이 양념을 고추장 양념을 쓰잖아요. 근데 고추장 양념이 이 당질이 높아요. 고추장 양념을 너무 많이 붓지만 마라. 조금 적당량만 좀 써주고 뭐 뻘겋게 할 생각 말고, 보통 참기름을 넣는데 그건 정말 맛을 낼 정도로 조금만 넣어주세요. 어차피 많이 넣으면 느끼해서 못 먹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육회 비빔밥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애초에 토마토 파스타는 아무리 그래도 기름으로 좀 어느 정도 볶아줘야 돼요. 그래서 육회 비빔밥 가겠습니다. 도넛이 왼쪽에 있는데, 도넛은요 이 기름 안에 밀가루 이거 한 거를 풍덩 빠뜨려요. 그러니까 딥프라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꺼내서 설탕을 묻히죠. 그래서 설탕과 지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정말로 다이어트에 활용이 좀 어려워요. 이건 그냥 양을 적게 먹는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이렇게 기름에 한 거 말고 굽는 도넛 있죠. 기름에 이게 튀긴 도넛 말고 구운 도넛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햄버거는요 이렇게 패티를 일단 한 개만 하고, 패티가 막 여러 장 들어가는 엄청 큰 햄버거 말고 이 소스가 보통 당질이 좀 높은 게 많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한다면, 그렇다면 채소도 은근히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단백질도 좀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햄버거도 영양 균형이 은근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정말 엉뚱한 거 먹는 것보다는 햄버거 단품만 먹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물론 햄버거에 같이 딸려오는 프렌치 프라이를 같이 먹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볼 것도 없이 그냥 햄버거가 이깁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보통 또 생각하시는 게, 햄버거 기름이 많이 보이는데 기름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름도 물론 걱정일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 설탕, 도넛의 설탕을 좀 먼저 걱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참고로 도넛은요 기름 안에 넣어서 튀긴 거기 때문에 기름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왼쪽 필라프는 뭐냐면은, 필라프가 이제 중동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먹는 요리죠. 기본적으로 쌀을 어느 정도 불린 다음에 이걸 기름을 좀 볶은 거예요. 채소하고 쌀을 쓰는 건 맞는데 그거에 기본적으로 볶는 게 조리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돈코츠 라면 있는데, 자, 돈코츠 라면 뭐냐면은 이 국물을요 돼지뼈로 국물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돼지뼈로 냈지만 돼지 고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돈코츠 라면 이거 국물 보시면 기름이 좀 둥둥 떠 있죠. 생각보다 고지방이고 칼로리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고명도 좀 많이 들어갔고요. 따라서 다른 국수, 예를 들어서 뭐 잔치국수 같은 소면 넣은 거, 그냥 단순하게 멸치국수 낸 것보다는 좀 불리한 건 맞다고 보셔야죠. 그런데 필라프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필라프는요 이 태생적으로 기름을 좀 많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적게 들어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돼지뼈로 국물 낸 돈코츠 라면이 그나마 나을 거다. 저는 그래서 돈코츠 라멘을 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밀소바 대 리조또인데요. 자, 여러분, 메밀소바는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 딱 보기엔 살이 좀 안 찔 것 같이 보이죠. 그건 괜찮은데 면만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이게 채소가 들어가봤자 저런 대파하고 간, 무 이거 정말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양 균형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메밀국수가 다른 면보단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면은 면입니다, 여러분. 메밀이 이제 단백질과 섬유율이 좋긴 하겠지만 다른 면 요리에 비교해서 조금 영양적으로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만 먹기에는. 그리고 국물장에 나트륨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리조또는 뭐냐면은 이게 크림이나 치즈가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밥을 한마디로 기름을 사용해서 좀 볶는 게 있는데, 이게 밥알만 넣으면은 좀 심심해서 이게 한마디로 볶음밥이 돼버리잖아요. 그거를 크림이나 치즈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찐득하게 꾸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칼로리가 되기 쉽습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좀 먹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둘 다 사실 엄청 괜찮은 건 아닌데 그래도 리조또보다는 메밀소바가 좀 나을 것 같다. 네, 메밀소바 드시고 뭔가 채소 같은 좀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걸 좀 같이 먹으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떡국은요 이 떡이 탄수화물이 좀 높은 편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떡을 좀 줄이고 그 대신 채소를 좀 많이 넣고 또 이 고기랑 계란, 지단 이런 단백질 재료를 좀 더 많이 넣는다면 그나마 좀 나은 한 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단백질은 늘리고 떡의 양을 좀 줄이면 좀 될 것 같다. 자, 짜장밥은요 이 짜장 소스 자체가 고지방 고칼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기름으로 볶아내는 것도 있고요. 또 애초에 이
양에 나트륨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짜장밥보다는 이거는 떡국이 좀 더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영양균을 맞추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떡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일단 면과 떡인데 둘 다 비슷하다 보시면 될 텐데, 이제 들어가는 재료 차이죠. 비빔국수 같은 경우에는 채소를 정말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또 양념장인 고추장을 스리라차 같은 좀 살이 덜 찌는 거를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빔국수가 떡국보다 좀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비빔국수로 갈게요. 자, 그 다음 육회 비빔밥과 메밀소바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회 비빔밥은요, 애초에 태생 자체가 굉장히 영양 균형이 잘 맞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조금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메밀소바는 영양 균형이 좀 안 맞습니다. 메밀면 위주로 먹게 되고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거 같이 먹을 만한 음식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균형 면에서 육회 비빔밥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김치볶음밥은 여러분 김치볶음에 기름 너무 많이 쓰면 느끼해서 못 먹는 거 아시죠? 애초에 기름은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볶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는요, 볶아서 살균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날씬균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에 밥을 좀 덜 넣고 김치하고 채소 많이 넣고, 또 김치볶음밥 어떤 단백질, 계란이든 뭐든 넣기가 정말 쉬워요. 궁합 맞추기가 쉬워. 그래서 저는 김치볶음밥 선택하겠습니다. 또 밥과 면을 따졌을 때도 밥이 좀 더 유리한 면도 있고요. 밥이 왜 좀 더 유리하냐? 밥은요, 다양한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좀 이게 영양소가 균등하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면은 이 밥 같은 이런 곡물들을 빻아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혈당 지수 같은 면에서도 밥보다는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으로 가겠습니다. 자, 햄버거와 샌드위치. 야, 이거는 둘 다 속재료가 뭘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른데, 햄버거의 문제는 거의 무조건 기름진 고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패티가. 그게 안 들어가면 햄버거의 정체성이 좀 사라집니다. 샌드위치는 태생 자체가 저렇게 좀 살이 덜 찔 만한 단백질, 뭐 계란, 닭가슴살, 새우 이런 거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샌드위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소 많이 들어가는 거 좋아, 단백질 좋아, 면이나 빵이나 뭐 비슷하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근데 양념에서 보자면, 양념이 이 샌드위치 양념이랑 비빔국수 양념을 비교해보면, 비빔국수 양념 일단 매운 거가 들어가면 돼요. 보통 매운 거 들어가면 되는데, 자, 여러분, 매운 소스는요, 살이 덜 찌는 소스를 좀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샌드위치의 문제는, 샌드위치는 기본적으로 좀 달달한다든지 뭔가 맛을 좀 넣어주긴 해야 돼요. 물론 뭐 신맛이나 좀 그런 걸 넣으면 되겠지만은, 샌드위치는 양념이 순수하게 맵게 할 수도 없고, 칼로리를 아예 줄이거나 당질을 아예 없앤다,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비빔국수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대신 조건이 비빔국수에 면 양을 줄이고 채소를 훨씬 많이 넣어서 채소 비빔인데 국수가 좀 얹어있는 느낌으로 드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한다는 가정하에 비빔국수로 가겠습니다. 자, 육회 비빔밥 대 김치볶음밥. 아, 이거는 김치볶음밥이 아무리 열심히 잘 하더라도 기름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육회 비빔밥은 참기름 넣긴 넣겠지만 정말 맛을 위해서 한두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돼. 애초에 육회 비빔밥에 참기름 너무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거 먹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저 육회 자체가 좀 이렇게 버무린 건 있을 수 있는데, 저것도 좀 이게 해준 집마다 다른데 기름을 좀 적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들어가는 이 조합을 생각했을 때 육회 비빔밥이 좀 낫다. 이거는 밥과 면부터 따져야 돼요. 거기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일단 채소 들어가는 건 비슷해. 단백질 육회 비빔밥이 훨씬 낫고요. 그 양념장으로 따지면 둘 다 좀 적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물론 육회 비빔밥은요, 비빔국수처럼 스리라차 이런 거 쓰기가 좀 쉽진 않아요. 육회 비빔밥에 스리라차를 쓴다는 거는 좀 맛이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고추장을 좀 써야 되는데, 물론 고추장 양을 좀 많이 덜 쓰면 되겠지만, 남은 거는 밥과 면을 좀 따져보는 건데, 특히 밥을 만약에 순수 쌀밥을 안 쓰고 조금이라도 다른 거를 좀 섞어서 넣어준다면은, 그렇다면 일단 소면보다 훨씬 나아지거든요. 그 밥량도 애초에 많이 안 넣을 수 있지. 육회 비빔밥은요, 밥을 많이 안 넣어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비빔국수는 소면을 물론 많이 안 넣을 수도 있겠지만 채소를 너무 많이 넣는 게 좀 육회 비빔밥 정도는 좀 힘들어요. 그 정도 비율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육회 비빔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탄수화물이 좋을까 해서 뭐 그냥 재료,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요리,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건 요리잖아요. 실제 요리에서는 뭐가 그나마 좀 살이 덜 찔까, 안 찔까가 아니고요, 덜 찔까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자, 물론 오늘 1위가 나온 건 육회 비빔밥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육회 비빔밥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그나마 살이 덜 찌게 먹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음식을 좀 골고루 드시면서 좀 살이 그나마 덜 찌게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먹고, 이런 걸 자꾸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엄청난 큰 차이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요리에서 제가
성역이 없었어요. 그냥 절대 이건 안 된다, 이건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양을 좀 조절해라. 어떤 음식이든 완전히 먹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순 없죠. 그런 거는 살이 좀 그나마 들찌게 드시고 양을 좀 조절해서 드셔라, 요런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다이어트 무조건 참고 무조건 끊고 무조건 안 먹을 게 아니라 절제하고 조절해서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잡곡밥은 절대 못 씁니다. 흰 쌀밥만 써야 되죠. 그리고 밥 자체랑 양념이 좀 돼 있는 면은 있고요. 다만 이 생선이란 재료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고단백에 보통 지방도 적고, 지방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그 따지는 거 아시죠? 생선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산이 좀 더 많습니다.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편이죠. 다만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생선 초밥인데 이 초밥 위에 뭐 햄이나 베이컨 같은 거 올리고 마요네즈 듬뿍 뿌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초밥으로 따지기 좀 힘듭니다. 자, 그 다음 2위 라면. 자, 라면이 여러분 생각보다 영양 균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탄단지가 보통 하루 권장 양에 얼추 맞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단점이 뭐냐면 이 한 봉지에 나트륨이 보통 2000mg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루치 전부 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트륨이 너무 많아. 국물에 좀 기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왕이면 면만 좀 건져 먹고 겉면으로 먹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자, 떡볶이가요, 떡 자체도 탄수화물이 많은데 이게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잖아요. 고추장에 당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 탄수화물, 고추장 양념 탄수화물. 탄수화물 장난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추장 양념 소스는 좀 덜 묻혀 먹는 게 낫고, 이렇게 좀 달걀을 넣는다든지 단백질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고, 떡보다 채소 있잖아요. 이게 뭐 양배추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많이 넣어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자는 이게 기본적으로 고지방, 고칼로리, 고탄수화물에서 좀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피자는 다이어트 활용 자체가 쉬울 것 같지가 않고, 토핑을 그나마 채소 토핑 위주로 하고 양을 좀 적게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